교보 너블리의 고객들을 위한 아트앤컬처, 여러분을 그림의 세계로 안내할 미술해설사 김태환입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는 피카소의 세계의 스캔들, 피카소의 여인들과 그의 생애, 그리고 그에 따라 나온 작품들을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드릴까 그래요. 피카소가 이런 얘기를 했었네요. 여자는 나의 큰 창작의 원천이었고 더 이상 나에게 영감을 주지 않는 여자와는 바로 헤어졌다. 물론 이제 프랑스어로 얘기했죠. 이 작품은 첫 번째 여인 페르난도 올리베를 만났을 때 탄생하는 작품입니다. 화상 볼라르의 소설하거든요. 기억나시죠? 저번 시간에 봤던 아비뇽의 여인, 그 입체파, 심화 버전이에요. 여기는 깨트린 면을 대비시켜가면서 좀 더 심도 있는 공간감을 그림에다 차지를 했죠. 갈수록 더 어려워지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사실 이 그림을 좀 더 파고들면은 아인슈타인의 공간의 상대성 이론까지도 설명을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현대성이란 게 그렇잖아요. 그 동시대에 학문이 들어가야 하는데 당시에 당연히 과학과 물리학을 빼놓을 수 없겠죠. 그래서 사실 그래서 대단히 복잡하고 어려운 그림이 맞아요. 그러다 그의 그림 스타일이 이렇게 바뀝니다. 어머? 웬일이야? 이 양반이 이렇게 정상적인 그림도 그린다고? 올가라는 여자를 만났을 때 그의 화풍이 또 한 번 바뀝니다. 어떤 여인처럼 보이세요? 그림 속에서 품격이 있고 고상하고 그리고 얼음 공주처럼 좀 까탈스럽다는 느낌 들지 않으세요? 이 여인이 성격이 좀 만만치 않았나 봐요. 피카소가 그렇게 열렬하게 구애를 했을 때 항상 올가가 그랬대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나는 결혼 전까지는 허락을 못해요. 그래서 결국 피카소가 처음으로 올가와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내를 모델로 세웠을 때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하죠. 여보, 초상을 그리는 건 좋은데 나를 이딴 식으로 그리면 죽여버릴 거야? 라는 멘트를 하고요. 그래서 올가만큼은 정상적인 모습으로 그림에 나오죠.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이 여인과 결혼한 다음에 피카소가 상류층의 세계에 들어갑니다. 고객의 눈높이가 달라졌죠. 그래서 그들의 입맛에 맞는 고전주의적인 화풍의 작품들이 이때 쏟아내요. 혹시 이런 그림 보신 적 있나요? 피카소의 작품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한 화가한테 이렇게 다채롭고 새로운 작품들이, 새로운 양식들이 끊임없이 터져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림 속의 고전주의란 게 이런 거죠. 그림 속의 균형감 같은 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공간도 어떤 비례도 느껴지고 그전에 볼 수 없었던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정상적인 그림을 느껴요. 다만 이제 등장하는 여인이 거의 거인족이죠. 육중한 다리를 쿵쿵 내딛으면서 달리고 있는데 그녀들이 내딛는 그 운동감이 마치 그림을 보고 있으면 질주의 쾌감마저도 느껴지게 만들어줘요. 더군다나 저 파란색 바탕까지 포함해서 자유를 만끽한다는 느낌을 주는 작품. 이런 그림도 피카소가 그려내기 시작해요. 물론 그의 실험과 도전이 여기서 멈추진 않아요. 이 그림을 그리면서 동시에 이런 그림으로 여전히 그립니다. 그리고 계속 끊임없이 혁신과 새로운 그림을 도전합니다. 이런 그림으로. 이제 느낌 오시죠? 드디어 피카소다운 그림이 나왔구나라는 거. 그림 속의 여성은 몸이 뒤틀려 있죠. 여성의 가슴과 성교 항문이 대단히 왜곡되고 기괴한 형태로 의자에 앉아있는 초현실주의 작품을 피카소가 탄생시킵니다. 이런 그림을 그렸던 까닭은 당시 시대적 배경 구성과 1917년이거든요. 1차 세계대전 막바지입니다. 지금 우리도 코로나가 이렇게 덮쳐왔을 때 사람들이 느끼는 어떤 불안과 힘겨움, 생활이 나날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전쟁은 어땠을까요? 환멸감과 어떤 염세주의가 가득하던 시대. 그래서 이 현실을 보고 싶지 않겠죠. 그래서 초월적인 어떤 세상을 그리고 싶어하는 초현실주의 같은 이런 그림, 이런 양식도 피카소가 그림으로 작품으로 만들어냈네요. 다만 궁금한 건 과연 모델은 누구였을 것 같으세요? 아내 올가입니다. 비단 전쟁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의 결혼 생활 또한 전쟁 같았을 거란 느낌 들지 않으세요? 서로 맞지 않아서. 왜 아내를 이렇게 그렸을까요? 이유인즉슨 새로운 여자가 되어갑니다. 17살의 마리 테레저를 37살의 피카소가 파리 라파에트 백화점 앞에서 만납니다. 한눈에 반하고 무려 6개월을 그녀한테 구애를 하죠. 참고로 프랑스에서는 17살이 넘으면 성년으로 인정을 받는데요. 그래서 마리 테레사와 동거를 하는데 문제는 젊고 건강한 이 아가씨에 대한 그의 욕망 혹은 어떤 뜨거운 애정, 그 사랑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싶은데 암만 해도 그동안 자기가 만들어왔던
그 양식으로는 표현하기 힘들었대요. 이때 피카소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되냐면 마티즈의 화풍을 차용하게 되죠. 그렇게 탄생한 작품이 아마도 여러분 한 번은 보셨을 거예요. 바로 이 작품입니다. 어떻게 보면 피카소 작품 중에 유일하게 보기 좋다, 감각적이다, 아름답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꿈이라는 작품. 느껴지시죠? 강렬한 색채, 유기적인 곡선, 딱 마티즈가 떠오르시죠? 뒤에 장식무늬의 벽지까지. 피카소는 그 유기적인 곡선으로 육감적인 마리 테레자의 육체를 그려놨고 뒤에 붉은색 소파 보이세요? 저 붉은색 소파는 마치 이 마리아 테레자를 안고 싶은 피카소의 어떤 욕망 혹은 열망 같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시나요? 지금 마리 테레자는 아마도 소파에 앉아서 이렇게 잠을 청하고 있는 상황 같아요. 얼굴 보고 있으면 그거 아세요? 얼굴이 정면인 것 같은데 사실은 옆면 얼굴이죠. 그러면 정면 얼굴은 뭘까? 왜 정면처럼 보일까? 피카소가 여기에 교묘하게 남자의 성기를 이렇게 은근슬쩍 그려놨죠. 이렇게 피카소 그림은 끊임없이 여인들을 만날 때마다 혁신을 이뤄내고 변화를 추구했다. 다만 이 그림에서처럼 피카소가 이런 얘기를 하죠. 당시 마티즈와 내가 작업하고 있었던 것을 무엇이든 나란히 놓고 비교할 수 있다. 이 작품 보셨죠? 기억나세요? 이 작품? 가장 마티즈적인 게 색채겠죠. 색채는 어떻게 그리면 될까요? 단순화시켜버립니다. 배경은 없애버리면 되겠죠. 그리고 인물은 그러면 피카소 방식으로 어떤 뒤틀리거나 기괴한 형태로 만들면은 마티즈 그림을 오마주하면서 그를 조롱한 동시에 자신만의 또 혁신적인 독창적인 그림이 탄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고 오마주한 게 이 작품입니다. 이 작품 혹시 기억나세요? 농염함과 요염함 또 도발적인 자태를 하고 있는 이 소파에 앉아있는 모나리자. 이 그림을 보고 피카소가 오마주했던 작품이 이 작품이에요. 사실 느껴지시죠? 뒤에 벽지와 붉은색, 초록색의 강렬한 색채. 그래서 이런 거죠. 그냥 오마주 하진 않아요. 나는 이거 분명히 마티즈 거를 내 방식대로 표현했다라고 알리고 싶은 거죠. 이렇게 마티즈 화풍을 차용하면서 거기에 본인의 극단적이면서 함축적이고 압축적인 형태를 보여주고 있죠. 정리하면은 마티즈 그림과 피카소 그림은 이런 느낌이에요. 두 개의 그림을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마티즈의 꿈이고요. 이게 피카소의 꿈입니다. 이 두 사람의 작품 세계를 정리하면 이런 느낌이에요. 한 단어로 표현해드릴게요. 밤과 낮입니다. 피카소가 밤이고요. 마티즈가 낮이에요. 심지어 마티즈는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해요. 마티즈가 원했던 건 뭘까요? 색을 담아야 하기 때문에 강렬한 빛이 필요했겠죠. 마티즈 그림은 눈에 보이는 걸 여러분이 그린다고 했을 때 선을 먼저 보진 않죠. 전체적인 걸 먼저 보겠죠. 그래서 마티즈 그림에는 일정한 한 곳에 초점이 이렇게 잡혀 있잖아요. 그림을 보는 순간에 시선이 전체적으로 아우르게 돼 있어요. 반면 피카소는 어떨까요? 밤에 그린다고 했잖아요. 밤에 그리려면 상상을 그려야 하고 거기에 명확한 메시지를 그림에 넣겠죠. 뭘로 표현하기 좋을까요? 바로 형태고 선으로 표현하기 적당히 있겠죠. 여러분 식당에 가셔도 이런 경우 많으시지 않나요? 남자랑 여자 식당 같이 가면 밥을 다 먹었네? 남자는 밥 숟가락 놓자마자 바로 자리에 일어서죠. 여성분은 식사를 한 다음에 느껴지는 어떤 포만감과 분위기를 느끼고 계시죠. 그래서 마티즈 작품은 좀 더 여성적이라는 뉘앙스가 있다면 피카소는 좀 더 남성적인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작품 스타일뿐만 아니라 이 두 거장이 맞이하는 인간한테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게 있죠. 죽음. 그 죽음을 대하는 태도도 극명하게 다르게 나온다. 마티즈의 이 작품을 보고 있으면 85살에 죽음을 앞에 둔 노년의 할아버지가 그림에서 보이세요. 이해되시겠죠? 마티즈의 철학. 예술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평안의 휴식처가 되어야 한다는 그의 예술 철학이 반영됐다면 말레르 피카소의 그림은 어땠을까요? 이겁니다. 깊이 패인 주름, 눈도 짝짝이죠. 거친 수염, 좁은 어깨, 큰 머리. 92살의 노인을 피카소가 거울에서 확인하게 되죠. 마치 그런 느낌까지 들지 않으세요? 죽음과 쇠락을 피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그렇게 똑바로 응시하면서 삶을 살다간 그 예술가의 마지막 모습. 과연 이 두 명의 화가 중에서 누가 더 위대한 화가일까? 감히 우리가 평가할 수는 없겠죠. 다만 확실한 건 그거겠죠.
그들이 만들어 놓은 현대미술이었던 거예요. 예술이라는 것은 기존의 틀로부터 벗어나서 끊임없이 혁신을 해야 된다는 것을 그들의 생애와 그들의 작품을 통해서 우리한테 연결시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이 현대미술을 만날 수 있는 그 기회가 되신다면 꼭 기억해 두셔야 할 게 있습니다. 작품을 감상할 때 정도는 있어도 정답은 없다는 거예요. 감상은 그래서 오롯이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죠. 다음에 저희가 더 좋은 주제로 만나 뵐 수 있을까요?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에 좋은 기회,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